이 차량의 어떤 저당권이라든지 어떤 설정이라든지 아니면 말소된 차량은 아닌지를 이 여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되시고요. 원동기라든지 변속기 쪽에 불량 체크된 차량 있지 않은지, 용도 변경 하나도 없고요, 소유자 변경도 없어요. 근데 내 차 피해가 지금 180만원이 아니라 120만원이네요 금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안개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동일하게 양쪽 비교하시면서 어디 깨진 부위는 있지 않은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 사이드 쪽 깨지는 경우나 찌그러지는 경우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확인해 주셔야 되시고요. 도색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입니다. 야, 이게 타이어가 완전히 찢어지려고 그럽니다. 이건 타이어 교체하셔야 돼요. 이거 끌고 나가면 안 됩니다. 이 차량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마감재 상태, 이런 가죽 상태들 실적으로 어떤지. 지금 조향電쪽에 살짝 부식이 있어요. 저런 부분에 부식이 났다 그래도 신표 차량 아니에요. 이 키로수가 10년 됐는데 1인 신조 차량에 다만 4,000km밖에 뛰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 보면은 핸들에서 어떤 이질감이라든지 어떤 유적 소음이 발생된다, 딱딱딱 소음이 발생된다, 그런 차량들은 오무기어 불량일 수도 있고요, MDPS 불량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미션 상태를 이렇게 확인하셔가지고 미션에 어떤 틀립 현상, 그리고 충격이라든지 소음인지 이렇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라이브를 넣고 바로 엑셀을 밟았을 때 차가 이렇게 반응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로 나가지가 않고 0.5초라든지 1초 정도가 좀 굼뜬다, 바로 안 나간다, 그럼 미션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후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는지 여부들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진 미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단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팩트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속 포인트,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오일 고무 호스도 마찬가지로 터진 부위가 있지 않은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잡아 당겨요. 그냥 잡아 당기시면 안 돼. 부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살살살 이렇게 하면 열립니다. 이렇게. 이 색깔, 야, 이거 엔진오일 깨끗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진 않네요. 지금 수분 측정해 보니까는 그나마 그래도 이건 다행입니다. 지금 보이시죠? 파란불 2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뭐 문제는 없는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깨끗하네요. 이건 엔진오일은 제가 볼 때 교체한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부식 하나도 없는데 저 중통이라든지 저거 연결 흑백이 그 라인들이 좀 부식이 많네요. 네,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수원이죠. 수원인데 여기도 노지에 이렇게 차를 세워놨어요. 외부에 대부분 있는 차량들은 실질적으로 관리 상태들이 그렇게 좋지가 않죠. 여기 있네요. 6218. 지금 이 앞에 보이는 차량이거든요. 지금 이 차량입니다. 이제 광택이 다 끝난 것 같은데 이렇게 차량 상태 보면서 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차 앞으로 왔습니다. 오늘 구매 대행을 할 차량이 지금 앞에 보이는 이 그레인저 H 차량입니다.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연식이 2011년식이에요. 하지만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주인이 한 명밖에 몰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제 보험 이력도 조회를 해보니까는 한 180만원 정도에 대한 보험 이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보험 이력인지는 제가 차 살펴보면서 한번 이 차량에 대해서 제가 이제 구매 대행을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 저희에게 의뢰해 주신 분이 한 1000만원 초반대, 1000에서 한 1100 정도, 그 정도에서 좀 그레인저 HG 괜찮은 차량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오늘 저희가 이 차량으로 한번 구매 대행을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뭐 차량 상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검정색이다 보니까 외관 상태는 뭐 완벽하진 않겠지만은 차량의 관리 상태, 차량 상태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죠. 첫 번째가 차량 관리 상태, 두 번째가 키로수, 그리고 세 번째가 뭐 연식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그리고 색깔입니다. 네, 이제 진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고차를 볼 때는 꼭 등록증 꼭 확인하셔서 꼭 보셔야 되시고요. 등록증
확인 상태, 등록증의 차량 번호 그리고 차대 번호 꼭 확인해 주시고요. 차대 번호도 마찬가지로 운전석 문을 여시면 정확하게 차대 번호가 나와 있다라는 거죠. 차대 번호 동일한 차량인지 꼭 확인하셔서 중고차는 구입을 해 주셔야 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차량의 어떤 저당권이라든지 어떤 설정이라든지 아니면 말소된 차량은 아닌지를 이 여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되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검사 유효기간이에요. 자동차 등록증 꼭 보셔가지고 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차량이 아닌지 꼭 확인하셔서 중고차를 구입해 주셔야 되십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제 검사를 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 성능 기록부입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이 수원에 있는 성능 기록부를 실제 100%는 신뢰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하체를 띄어서 보는 성능이 아니라 그냥 이 상태에서 성능을 보기 때문에 하부 누이라는 거, 대부분 투혼 차량들은요 하부 누이에 체크된 차량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소비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고차를 사러 가실 때 이 성능 기록부를 100% 신뢰하지 마시고 하부를 띄어서 실적으로 누이가 없는지는 고객님 눈으로 꼭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차량의 차대 번호 확인, 그리고 여기서 팁입니다. 팁이 아니라 팁. 현재 주행거리 44,000km 탔어요. 그리고 실적으로 운전석을 타셔가지고 제가 한번 팁을 드리죠. 다시 한번 시동을 키시면은 이 차량의 주행거리가 정확히 나옵니다. 지금 44,279km, 44,278km, 1km 차이에요. 그죠? 여기서 팁을 드리는 건 뭐냐면요, 차를 출고할 때 계약서를 쓰실 때 마찬가지로요, 계약서를 쓰고 출고할 때 이 성능상에 나와 있는 걸로 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이 차량 대부분 중고차 시장 내에서 30일 또는 2000km까지는 100% 보증이 됩니다. 하지만 30일이 지났거나 2000km가 지난 차량들 절대 보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기판에 있는 주행거리와 이 성능기록부 안에 주행거리 꼭 확인하셔 갖고 오차 범위 100km 이상이에요. 오차 범위 100km 이상이 지난 차량들은 재성능을 받아서 꼭 출고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30일 또는 2000km 안에서의 보증만 되기 때문에 출고하시기 전에는 무조건 성능기록부와 된 주행거리와 실적으로 계기판에 있는 주행거리 확인하셔서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네, 그렇게 이제 보시는 거고요. 제가 다시 한번 시동을 끄고 이 차량 구매 대행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외판의 이제 도색 상태라든지 어쩌면 또 외판 상태, 이제 실적으로 뭐 사고 난 차량들은 이제 액트 표시가 돼요. 이제 교체된 표시가 되지만은 뭐 보식 난 차량들 실적으로 차에 표시 안 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뇌엔다 같은 엔진 사고가 있는 차량들도 표시를 안 하고 이 밑에 쪽에다가 기도를 해갖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께서는 성능 기록부를 꼭 확인하실 때 꼼꼼하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성능 상태 점검자가 뭐라고 기술을 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신 다음에 중고차를 구입하시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리고 원동기라든지 변속기 쪽에 불량 체크된 차량 있지 않은지, 그리고 미세 누이 있지 않은지, 누이 있지 않은지. 근데 실적으로 이제 연식이 오래된 차량들 하부를 띄워보면 대부분 미세누이가 있거든요. 근데 성능기록부에 이상하게 체크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아직도 중고차 시장 내에서는 더 발전을 해야 되고 바뀌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한번 이 차량에 대해서 상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이 라이트 헤드램프 상태입니다. 헤드램프 상태 어디 깨진 부위라든지 기스난 부위는 없는지 정확히 꼭 확인하시고요. 꼭 아시죠? 이게 만약에 깨지거나 금이 가면은, 비가 오게 되면은 또 날씨가 또 마찬가지로 날씨 영향에 따라 습기가 차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진 부위 있지 않은지 꼭 확인해 주시고, 안개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동일하게 양쪽 비교하시면서 어디 깨진 부위는 있지 않은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는 정말 팩트예요, 팩트. 이거 라이트 하나
실질적으로 교체하시려면은 이 겉에만 교체하시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거 교체하셔야 돼요. 더구나 또 HID가 들어간 차량들은 금액이 정말 한두 푼이 아닙니다. 이거 몇만 원이 아니에요. 몇십만 원입니다. 많게는 100만 원도 넘는 차량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휠 상태 한번 보시고, 그리고 전체적인 도색 상태 확인해 주시고, 이 사이드 미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 사이드 미러 리피터 깨지는 경우 많아요. 육안으로 꼭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외판 상태, 도색 상태 보시고, 그리고 눈높이에서만 보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바라보는 이 시선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밑에 쪽도 봐주셔야 돼요. 밑에 쪽, 이 사이드 쪽 깨지는 경우나 찌그러지는 경우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확인해 주셔야 되시고요. 뒤에 마찬가지로 대로등도 마찬가지로 깨진 부위 있지 않은지 꼭 확인하셔서 중고차 구입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연식이 보시면 2011년식이에요. 벌써 9년이 지난 차량. 이제 또 내년이면 10년째 차량입니다. 근데 연식이 나쁘다고 해서 차량이 나쁜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관리 상태가 이 차량을 좌우지우하기 때문에 저는 연식 절대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대로 보시면은 정말 좋은 중고차 사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영상 10년 이상 된 차량 사실 분들 이 영상 참고해 주시면은 좋은 중고 차량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 정독하셔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외판 상태들 좀 살펴보시고, 휠 상태 살펴보시고, 그리고 도색 상태 살펴보시고,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저 반대편과 이 사이드 미러 깨진 부위 있지 않은지 꼭 확인해 주시고, 네, 이렇게까지 이제 보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생기실 거예요. 아, 외관 상태 진짜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실내 상태도 분명 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 정도면은 깨끗한 것 같다. 깨끗한 게 다가 아니겠죠. 이 차량이 도색이 또 어떻게 들어갔는지 또 확인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이거 소비자분들은 도색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어느 정도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보기 쉬운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도막 측정기로도 제가 확인해 드리고요. 그리고 도막 측정기가 없어도 눈으로 확인하는 부분들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막 측정기로 제가 먼저 해볼게요. 잘 보세요. 도색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입니다. 도색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에요. 이제 운전석 문짝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뒷문짝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뒤엔다 도색이 들어갔어요. 262. 그죠? 여기 지금 뒤엔다 쪽에 도색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검정색들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점점 높죠? 왜냐하면 연식이 오래된 차량들은 색깔이 바라기 때문에, 은색 차량들 특히 은색 차량들은 차 색깔이 맞지가 않아서 바두기가 됩니다. 흰색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정색이 그나마 오래된 차량들은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는 도색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제가 도색 들어간 부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뒷범퍼도 살짝 단차가 있네요. 지금 보니까. 네, 이렇게 보시고 다시 한번 뒤에 트렁크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뒤엔다 이쪽은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뒷문짝, 조수석 뒷문짝, 네,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죠. 네, 이제 여기에서 유추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전에 보험 이력 조회한 거를 보여드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보험 이력 조회한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랜저 H 제가 오기 전에 한번 조회를 했습니다. 이 차가 아니네요. 네, 23누에 6218 차량인데, 네, 지금 보세요. 정확히 지금 제가 보험 이력을 조회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 보면 2011년식에, 그리고 용도 변경 하나도 없고요. 소유자 변경도 없어요. 근데 내 차 피해가 지금 180만원이 아니라 120만원이네요 금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상세로 들어가셔서 정확히 나와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59만원짜리 하나, 62만원짜리 하나, 두 개 합쳐서 120만원짜리 크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부품 비용을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무조건 보험 이력이 있다 그래서 차가
사고 난 차량은 맞는데 중고차 시장에서 나오는 사고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 이력을 보시면 부품 비용이 이제 제가 봤을 땐 100만원 단위 이상이 넘어가면은 어디 문짝이라든지 골격이 다칠 확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22만원짜리면은 뭐 범퍼일 수도 있고요. 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두 번의 차 사고가 있지만은 부품 비용이 20만원밖에 안 합니다. 두 개 다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사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서 유출해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뒤엔다 도색 들어갔다고 여기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죠? 도색이 들어갔으면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차량이 와서 부딪혔을 수도 있고요. 만약 큰 사고였다 그랬으면은 뒤에 트렁크까지도 도색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단순 접촉사고 아니면 고객님께서 이 차주분께서 주차하시다가 긁어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뒷범퍼랑 제가 봤을 때는 뒤엔다는 도색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전체적으로 도막 정비를 해보니까는 다른 데는 어떤 도색이 들어간 부분이 안 나오거든요. 그럼 제가 유출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금액적인 거랑 이 정도 보이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뒤엔다랑 뒷범퍼가 도색이 들어간 것 같다. 네. 이제 실내 상태로 들어가서 이 차량의 상태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다시 한번 제가 또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고객님. 정말 관리가 잘 된 차량들, 거의 1인 신조 차량들은 뭐 사람이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 분명히 틀려져요. 근데 이 차량 한번 보시죠, 실내를. 영상으로 보시면 어떠신 것 같아요? 깨끗한 것 같나요? 지금 1인 신조 차량입니다. 그리고 4만 킬로밖에 뛰지 않은 차량인데 한번 보세요, 실내 상태를요. 이 마감재 상태를 보십시오. 이 센터 패시아도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뒷좌석도 마찬가지로 뒷좌석들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마감재 상태, 이런 가죽 상태들 실질적으로 어떤지 지금 깨끗해 보이시죠?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거. 그러니까 고객님들께서도 중고차를 사러 가실 때 실내 인테리어만 보셔도, 실내 마감재 상태라든지 실내 상태만 보셔도 이 차량이 관리가 잘 돼 있다 안 돼 있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외관 상태도 깨끗하다. 10년이 됐는데, 그리고 도색도 들어가지 않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실내 상태도 와, 이거는 진짜 10년 된 차량이 아닐 만큼 깨끗하다. 그러면은 관리가 어느 정도는 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소모품 상태나 이제 엔진 미션 상태만 괜찮다 그러면은 좋은 중고차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건 뭐냐면 10년이 됐어도 정말 이렇게 깨끗한 차량들, 이렇게 관리를 잘한 차량들이 어느 정도 중고차 안에서도 엔진 미션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 실내의 바닥도 보시면 돼요. 이런 마감재 상태 보시고, 그리고 제가 보죠, 비닐도 뜯지 않았네요. 그죠? 그리고 제가 항상 보는 이 오무기아 쪽, 오무기아는 이 마찬가지로 안에 밑에 있지만 여기를 또 들여다 보시면은 잘 보십시오. 이 차가 키로수가 얼마나 탔는지를 이 마감재를 통해서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브레이크 패드도 보시고, 실질적으로 여기 엑셀레터를 보시면 정말 깨끗해요. 연식이 있다 보니까 조향된 쪽에 살짝 부식이 있어요. 저런 부분에 부식이 났다 그래도 심표 차량 아니에요. 연식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이 정도면은 정말 차량 상태 관리 정말 잘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감재 상태 기스 하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제가 실내로 한번 들어가서 이 차량의 상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이거 실내 마감재를 보십시오. 마감재 얼마나 깨끗한지를 마감재만 보셔도 관리가 잘 됐다라는 거. 정말 관리가 안 된 차량들 지저분해요. 차량들이 마감재만 봐도요. 제가 시동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을 켰어요. 이제 연식이 좀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엔진 상태를 좀 확인을 할 거예요. 제가 어느 정도 예열도 시켜야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엔진열 자체가 올라와야 돼요. 엔진열이 올라와야지 이 차량의 상태가 어떤지를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시동을 켰을 때 이 엔진 한번 소음을 한번 들어보세요. 엔진 소음이나 어떤 진동이라든지. 근데 이 차량 제가 핸들 두 손 살포시 이렇게
얹어놨는데 어떤 떨림 하나가 없어요. 이게 진짜 10년이 된 차량이 맞는지. 관리 정말 잘 돼 있네요. 이거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차요. 그리고 이 RPM 자체가 되게 유동적인지 보세요. 이게 RPM이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래 위로 막 흔들린 차량들 있잖아요. 그런 차량들은 엔진 부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키로수가 10년 됐는데 1인 신조 차량에 다만 4,000km 밖에 뛰질 않았어요. 키로수가 짧은 게 100%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관리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분명히 틀려진다는 거죠. 이제 또 하부를 볼 거거든요. 하부 쪽에 어떤 부식이라든지 그런 상태에 따라서 또 이 차량의 점도가 또 매겨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 저는 항상 시동을 킨 다음에 핸들을 한번 2, 3에 흔들어 봅니다. 이게 5무기아의 유격도 있는 차량도 있고요. 그리고 이 핸들 안에 MDPS가 있어요. 그래서 MDPS 불량도 있거든요. 소음이 발생이 돼요. 그리고 양쪽 조인트 터진 차량들 소리 날 수도 있어요. 등속 조인트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 보면은 핸들에서 어떤 이질감이라든지 어떤 유적 소음이 발생된다, 딱딱딱 소음이 발생된다. 그런 차량들은 5무기어 불량일 수도 있고요. MDPS 불량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핸들 꼭 흔들어 보셔야 됩니다. 이 금액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이거. 제가 그때 한번 5무기아를 교체했었는데 통째로 60만원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차마다 분명히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 구입하시기 전에 항상 핸들 2, 3에 흔들어 보셔서 어떤 소음이라든지 어떤 유격 부분, 이질감 있지 않은지 확인하셔야 돼요. 또 이 차는 정품 내비게이션이 아닙니다. 이제 밖에서 단 따제 매립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미션 상태를 제가 확인해 볼게요. 미션 상태도 연식이 좀 있다 보니까 이 미션 상태도 마찬가지로 2, 3회 반복하셔가지고, 야, 이게 후방 카메라가 좋지가 않네요. 이거 지금 후방 카메라 자체가 연식이 오래돼서 그런지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미션 상태를 이렇게 확인하셔가지고 미션에 어떤 틀립 현상, 그리고 충격이라든지 소음인지 그렇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것도 이상점은 발견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팁 하나 또 드리자면, 지금 드라이브를 넣고 바로 엑셀을 밟았을 때 차가 이렇게 반응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로 나가지가 않고 0.5초라든지 1초 정도가 좀 붕 뜬다, 바로 안 나간다. 그럼 미션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후진도 마찬가지예요. 후진했으면 바로 이렇게 차가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움직이지 않는 차량도 있습니다. 그런 차량들 분명히 미션 상태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꼭 확인하셔서 중고차 구입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한번 보시고 차량 상태 뭐 지금까지 어떤 문제점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드 미러도 이제 연식이 오래된 차량들 이 사이드 미러 안에 있는 모터 고장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2, 3회 꼭 반복하셔갖고 이상 있지 않은지 그런 여부들 좀 확인하시면서 구입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모든 기계적인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는지 부분들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리고 천장 같은 경우에도 어떤 담배 핀 흔적이라든지 담배 냄새라든지 그런 부분들 좀 확인하시면 더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은 기름도 많이 넣어 있어요. 참 좋네요. 저희 고객님께서 이 차량 구입하셔도 저는 괜찮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제가 이제는 혹여나 모르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야, 이게 유리 모터 또 고장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거거든요. 운전석이랑 조수석은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는지 여부들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썬팅지도 마찬가지예요. 연식이 오래된 차량들 썬팅지가 뜰 수가 있어요. 뭐 양옆에나 앞에는 상관이 없는데 뒷좌석 같은 경우는 뒷열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띄어질 때 열선까지 같이 띄워져요. 그러면 유리를 통째로 교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썬팅지도 저는 중요합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게 2, 3회 반복하여 보시고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진단기를 통해서 이 차량 상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시 56분이네요 시간이 정말 차 한 대 볼 때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는 시간 또 올라갈 때쯤이면 또 차가 엄청 막힐 거거든요. 오늘
주말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로컬 진달로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현대 차량 확인. 정말 진단기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차는 그냥 육안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진단기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하체 띄워 보시고 시운전까지 해보셔서 정말 문제가 없는지를 꼭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저는요, 차대 번호를 찍어야 되는데 제가 소동으로 그냥 할게요. 이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그레인저 HG 2011년식입니다 이거 찾는 것도 오래 걸려요. 그랜저를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이게 그랜저가 어딘지 잘 여기 있네. 그랜저 HG 찾았습니다. 2011년식이라고 했는데 이게 12년 형식인가요?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12년 형식 3.0이에요 이 차는. 빠른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장 코드가 하나 떴죠. 그러니까 이 고장 코드가 뜨는 거는 이 차가 정말 문제가 있어서 뜨는 경우도 있고요, 이 전에 문제가 있어서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까지 해보고 다시 했을 때 만약에 또 나온다 그러면은 그게 정말 고장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단기를 통해서 봐야지. 엔진 미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단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팩트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요. ESP가 지금 고장 코드가 뜨긴 떴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타이어 압력 모니터링 시스템 여기도 고장 코드가 썼어요. 저 같은 경우는 고장 코드가 좀 두 개나 떴네요 지금. 그리고 이제 제가 확인할 부분들, 정석 조인트 확인할 겁니다. 핸들을 좌측으로 끝까지 돌리세요. 끝까지 돌리고 하부도 볼 겸 제가 정석 조인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타이어 교체 시기가 왔어요, 그죠? 타이어 교체 시기가 왔어요. 앞에 타이어 무조건 교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야, 이게 타이어가 완전히 찢어지려고 그럽니다. 이건 타이어 교체하셔야 돼요. 이거 끌고 나가면 안 됩니다. 이 차량은 거의 타이어를 교체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 소비자분께서 교체 자체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볼 부분이 여기에요. 이 공급 조인트, 이 조인트가 터진 부위가 있지 않은지 이렇게 좀 확인하시는 거예요. 공급 조인트,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오일 고무 호스도 마찬가지로 터진 부위가 있지 않은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 쇼바도 마찬가지, 쇼바 마운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야, 이거 브레이크 44,000km인데 지금 보니까 브레이크 라이닝 쪽에, 브레이크 쪽에 제가 봤을 때는 교체할 게 좀 많이 보입니다. 교체할 게 많이 보여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영상에서 타이어 상태를 확인을 안 해드렸네요. 타이어 상태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앞에 타이어는 무조건 교체하셔야 되시고요. 타이어라는 것도 다 주기가 있어요. 타이어도 이 고무 타이어 주기는 5년이에요 트레이드 주기는 3만 킬로에서 5만 킬로 사이입니다. 운전하는 습관에 따라서 틀려질 수도 있어요. 뒷타이어도 마찬가지로, 와, 뒷라이닝은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데 앞에는 다 달아가지고, 그리고 이거 좀 브레이크 부분들, 소모품통들 제가 봤을 때는 좀 보여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타이어 거의 4짝 다 제가 봤을 땐 교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차의 실내외 상태는 관리가 잘 돼 있어요. 근데 소모품 상태가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제가 반대편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타이어 완전 민짜잖아요, 그죠? 타이어는 무조건 교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중국 조인트 상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디 유인한 부분 있지 않은지, 야, 연식이 있다 보니까 살짝 불식은 올라오네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고요. 제가 엔진룸 열어서 좀 정확하게 이 차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엔진룸 열어서 좀 정확하게 또 차량 상태. 아, 이게 이 소비자분께서 관리가 완벽하게 된 차량, 이게 중고차다 보니까는.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제가 후드 부분을 열었잖아요. 이게 유압으로 되어 있잖아요. 유압식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2, 3회 반복하셔서 정상적으로 잘 올라가는지 이 여부들 꼭 확인하셔야 되시고요. 제가 엔진,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차량 볼 때는 이 엔진 하드케이스 꼭 여셔갖고 잡아 당겨요. 그냥 잡아 당기시면 안 돼. 부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살살살 이렇게 하면 열립니다. 이렇게 좀 해서 깨끗한 곳에다가 이렇게 두고, 그리고 제가 엔진룸 상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대신에 휘발유 차량들 보는 부분은 이 엔진오일 게이지 한번 열어보시는 거예요. 이 게이지 열어보셔가지고, 이게 열었는데 여기서 어떤 흰색 연기들, 그죠? 어떤 천연이라든지 황연 연기들이 뿜어져 나온다. 그런 차량들은 절대 구입하시면 안 돼요. 엔진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차량은 지금 보니까는 뭐 엔진 상태는 지금 나쁘지 않은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리고 배터리 상태는 제가 봤을 때 교체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중고 배터리로 교체하신 것 같거든요. 지금 배터리는 교체하셔야 될 것 같고, 시동을 꺼서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네, 시동을 끈 상태에서 이제 엔진 상태들을 제가 이제 볼 건데요. 이제 후레쉬가 있으시면은 후레쉬로 보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휴대폰 후레쉬 있잖아요. 볼 부분들. 예, 엔진 오일캡도 한번 열어보셔서 이 색깔. 야, 이거 엔진 오일 깨끗한 상태인 것 같아요. 하지만 뭔가 이 가스 분질물이 살짝 보이긴 하는데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연식이 거의 10년 된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엔진 상태는 괜찮다. 하지만 엔진 오일은 제가 봤을 때는 교체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냉각수 통도 한번 교체한 차량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이 냉각수 호스들, 라바호스들 같은 경우도 좀 확인해 주시고, 왜냐면 이게 연식이 오래되면은 색깔도 변하고 그 크랙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플라스틱 통 같은 경우는 이 호스 쪽에 지금 라디에이터 이 호스 쪽에 연결되는 호스 쪽에 이게 찢어지거나 이 플라스틱 자체가 크랙이 가서 깨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래된 차량들 이 뼈대 부식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이 뼈대 부식. 그러니까 지금 하우스 쪽은 괜찮죠, 지금은. 근데 이 밑에 보시면 이 하우스 칩통 쪽에 이게 부식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 하드케이스 열었던 이유는 뭐냐면 누유되는 부분을 좀 찾으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연 게 아니에요. 누유되는 부분 좀 찾아보시라는 거거든요. 누유나는 부분 확인하셔서 누유나는 부분들 좀 찾아보시면 이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일류들 상태, 오일이 정확히 채워져 있는지, 그리고 이 브레이크 오일이 중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할게요. 대부분 소비자분들도 그렇고 이제 지정업체 어디 카센터 같은 데나 정비소 이용하실 때 대부분 사람들이 보이는 것, 그러니까 엔진 오일 같은 경우에만 좀 신경을 쓰시지 브레이크 오일에는 신경을 안 쓰신다라는 거죠. 근데 브레이크 오일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이 브레이크 오일도 똑같이, 잘 보십시오. 이게 어디 고정이 돼야 되는데, 네. 브레이크 오일이 왜 중요하냐면요,
잘 보십시오. 브레이크 오일도 마찬가지로 엔진 열이 가해지면은 실적으로 브레이크 오일도 열이 가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뚜껑에 이게 투증기가 맺혀요. 이게 결로 현상이라 그러거든요. 투증기가 맺히면서 이게 마찬가지 온도 차이 때문에 여기 물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물방울이 떨어지게 되면은 수분이 많이 침투가 되면 브레이크 오일 수분이 많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제동거리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혹여나 더 많게는 ABS 모듈까지도 망가지기 때문에 브레이크 오일은 저는 1년에 한 번씩은 체크해 보셔서 교체하셔야 된다는 거, 이거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대부분 이게 브레이크 오일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정말 중요해요. 제가 한번 수분 측정해 볼게요. 이거, 야,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브레이크 오일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이거 그렇진 않네요. 지금 수분 측정해 보니까는 그나마 그래도 이건 다행입니다. 지금 보이시죠? 파란불 2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뭐 문제는 없는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네, 그죠? 문제 없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도 하지만 이 브레이크 오일은 꼭 생각하셔가지고 엔진을 교체하실 때 똑같이 브레이크 오일도 체크하셔서 교체하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리고 엔진 오일 교체된 거 확인하려면은 이 필터를 확인해야 되는데, 제가 이 필터 저 안에 거까지도 열려면은 깨끗하네요. 이건 엔진 오일은 제가 볼때 교체한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아까 전에 제가 확인했을 때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이것도 실질적으로 제가 한번 다 확인해서 봐야 되는데, 네, 엔진 오일 네, 정확히 채워져 있네요. 그리고 여기서 저는 이게 엔진 오일 게이지를 끝까지 열어보시면 이 끝에 부분에 뭐 흙먼지라든지 어떤 때가루 찌꺼기 같은 경우가 끼는 경우가 있어요. 또 그런 차량들은 또 구입하시면 안 되죠. 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제가 이거 에어컨을 안 켜봤거든요. 지금 겨울철이다 보니까는 대부분 소비자분들이 중고차 사실 때 에어컨 상태를 확인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죠? 지금 이 밑에 있는 게 보이는 게 발전기인데, 발전기 밑에 에어컨 콤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어컨 콤프 색깔도 동일해야 돼요. 깨끗해야 되고, 그 주변에 어떤 뭔가 새는 부분, 그러니까 뭔가 젖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에어컨 콤프에서 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냉매가 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위들 좀 살펴보시면서 중고차 구입하시면은 정말 많은 좀 도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하부 누윤한 상태들 좀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뭐 이 차량 뭐 그렇게 크게 나쁘거나 그런 부분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하체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지금 하체를 떠볼 수가 없어서 일단 제가 한번 어느 정도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구 유무 보는 방법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볼트 부분도 풀린 자국 있지 않은지 그런 부분들 좀 확인하시면서,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모서리 부분들 꼭 만져보셔서 까칠까칠한지, 문짝도 마찬가지로 까칠까칠한지 그런 부위들 이렇게 살펴보시는 거고요. 똑같이 이런 실리콘 처리된 부분들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트도 혹여나 한번 열어보세요. 매트도 이렇게 열어보셔서 실질적으로 육안으로 꼭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뒷문짝도 다 똑같아요. 뒷문짝도 실리콘 처리된 부분들 확인해 주시고, 뒤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점 있지 않은지 이렇게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트렁크 부분도 제가 아까 전에 이 디엔다 여기 도색이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좀 만져보시면 까칠까칠합니다.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적으로 이 트렁크 밑에를 열어보시면 좀 정확히 좀 볼 수 있어요. 지금 보이세요? 깨끗해요. 근데 뒤쪽에 약간 좀 뭐가 비가 새나요? 물 흔적이 있는데, 저는 뭐 청소하다가 그럴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침수된 차량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렇게 좀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하부 한번 보면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뒤에 트렁크도 마찬가지로 이 실리콘 처리된 부분들, 앞에 문짝도 이 실리콘 처리된 부분들과 풀린 자국 있지 않은지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이제 에어병지 깔아서 제가 지금 하부를 들여봤는데, 이 차 좀 부식이 있네요. 지금 한번 볼까요? 지금 부식이 있죠? 야, 이게 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 정도 부식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뒤에 이 마우라 부분들을 이 실적으로 배기구 같은 거는 교체가 가능하거든요. 이 중통이라든지 이 연결고리 부분들은 다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타시는 분들, 소비자분들은 이게 하부 부식 있는 거 아니냐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아, 요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거 진짜 제가 너무나 깨끗하다가 했어요. 그죠? 키로수가 이렇게 무조건 짧은 차량들이 100%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에는 부식 하나도 없는데, 저 중통이라든지 저거 연결 흑백이 그 라인들이 좀 부식이 많네요. 다른 이 뼈대라든지 그런 거 부식은 하나도 보이지가 않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중통이라든지 그런 부위들이 이게 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 연결고리는 통째로 제가 봤을 땐 다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네, 이 차는 실내에서 세워진 차량이 아니네요. 실내에 세워져 있던 차량이 아니라 실외에 좀 장기적으로 세워놓은 차량 같아요. 키로수가 짧은 차량들이 대부분 100% 좋은 게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실내가 아니라 실외에 세워진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좀 아쉽긴 합니다. 좀 아쉬워요. 저는 차량 상태는 정말 깨끗했는데, 제가 이제 마스크도 떠이죠. 다시 지금 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진짜 내관 상태는 깨끗한데 또 이런 경우가 저희가 많지는 않거든요. 뭐 차량 상태나 뭐 전체적인 상태는 좋았는데 이 차가 실적으로 관리가 정말 잘 된 차량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이어 상태가 네 짝 다 교체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하부 부식 상태, 이게 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만 세워져 있다 그랬으면은 완전히 금상첨화였는데, 제 생각은 실외에 좀 장기적으로 세워놨던 차량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부에 부식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저였으면은 저는 이 차 구입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부 부식이라는 게 뼈대 부식이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근데 뼈대 부식은 하나도 없어요. 이제 그 배기통 쪽에, 배기구 쪽에 이제 부식이 생긴 거예요. 왜냐면 열을 받고 식혔다가 이게 반복적으로 되다 보니까 가장 표면적으로는 보여지는 부식이거든요. 근데 소비자분들은 이런 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고지를 하고, 근데 실질적으로 좀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차량인 것 같아요. 타이어 네 짝에 앞뒤 라이닝 다 교체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소모품 같은 경우로 교체할 게 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분한테 제가 결정을 할 수 있게끔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뭐 100% 제가 안 한다라는 건 아니고요. 차를 보실 때 밑에만 살짝만 보셔도 지금 보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키로수가 무조건 100% 다 짧은 차량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보시면은 좋은 중고차 사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차량은 일단 제가 좀 보류를 하는 걸로 해보고 소비자분한테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찬 구성이었나요? 오늘 영상 정말 유익하셨나요? 그럼 아시잖아요. 그죠? 제 구독 버튼 눌러주실 거죠? 그리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알람까지 설정해 주시면 더 많은 좋은 정보들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희가 알려줘야지 좋은 중고차 사실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약속 드릴게요. 정말 저희에게 중고차 구매 대행 하시면 제가 정말 약속 드릴 수 있는 건 어느 누구보다도 좋은 중고차 사실 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중고차 구매 대행 미라정차였습니다.